자, 이번 시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요. 행정절차법 혹은 2차도 중요하다. 그죠? 객관식도 중요하고 2차도 중요한 이번 쟁점은 바로 이 재량행위, 일탈과 남용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이 조민씨죠. 조민. 그 조국의 딸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 부산 의전원의 조민 씨에 대해 내린 입학 취소 결정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월에 나온 1심 판결이죠. 그래서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가 패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민 씨는 요 판결문 자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입학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의전원의 그 졸업생 신분, 그냥 졸업장 자체 효력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인용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민 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 자체는 본안소송 청구 사건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선고일 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조민 씨의 어떤 졸업생 신분은 유지되어 있었으나 이제 1심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졸업생 신분은 이제 잃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부산대가 입학 취소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고 2022년 4월 달에, 작년 4월이죠. 그러면서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2022년 4월 5일에 취소했다. 사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민 씨는 대학을 수시로 들어갔죠. 그 수시 모집에서 입학 원서, 그다음에 자기의 그 동양대 그 표창장인가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자기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유로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고, 조민 씨는 이에 대해서 입학 취소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다입니다. 그래서 조민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이 부산대의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그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존재했다. 처분 사유 자체가 부존재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재량권의 일탈과 뭐가 있었다? 남용 등의 위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세 번째 쟁점이에요. 과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 쟁점이다 이거죠. 재판부가 1심 지방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는 당연히 없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산대가 그 행정절차법상에서 정하여진 그 사전통지,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고 봤고, 이 부산지법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의 하자는 없었다고 봤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입학 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이미 마더, 그죠? 그 동양대 그 교수였죠. 동양대 그 정모 교수, 동양대 교수님이 교수의 어떤 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처분 사유도 존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절차 하자도 없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조민 씨가 있게 될 어떤 그 개인상의 불이익이죠.
그 불이익도 적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따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산지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어요. 자, 조민 씨가 입학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공익상의 공익이죠. 자, 의전의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그 다음에 이거죠.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그 다음에 조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 이것도 고려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 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그 필요, 공공상의 이익, 공익상의 필요와 뭐였죠? 비교, 교량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그 사익,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 그죠?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심 판결이지만 요 판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법원 부산지법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 공익상의 비교 형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행정행위 과정 속에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 법규에 기속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속행위라 하는 것은 쉽게 기억하면은 법이 정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행위 자체를 기속행위다. 즉,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가 바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기속행위를 위반한 행위, 기속행위를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자, 개념에서 보시면 행정청에게 법에 기속되진 않아요. 법규가 정해지진 않아서 그 행정청에게 요건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효과 결정에 있어서 선택지가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가능성 중에서 행정청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행정행위. 그래서 개념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행위다. 이러한 재량행위를 다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사법심사입니다. 사법심사. 그래서 자, 기출질문 하나 볼게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 없이 당위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 실익은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사법통제의 범위입니다. 재량행위는 그 행정청의 재량권을 그 한계를 초과했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판 통제가 인정된다는 점이 바로 전면적 범위의 재판 통제를 인정하는 기속행위와 구별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 씨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거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됐다 이겁니다. 왜? 이러한 부산대의 조민 씨를 상대로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있어서 이거는 기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소에 나와 있을 때 구별 기준에 대해서 통솔과 판례는 법문헌 기준설이다. 그래서 법문헌에 따라서 해야 된다 혹은 할 수 없다는 기속면은 이제 기속행위로 보고 할 수 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헌인 경우에는 재량행위를 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객관식 지문은 이거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인 결론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 재량행위를 재량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 형식이나 체제, 문헌과 당해 행위에 속하는 행정 분야의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한다. 그래서 재량에 대해서 그 한계가 중요한 거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 재량행위가 뭡니까? 외적 혹은 내적 한계 안에서 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당, 부당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위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가 문제되는 거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더라도 그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죠? 남용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량행위가 위법이 있다. 이건 뭐다? 재량권이 일탈 또는 재량권이 남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혹은 유월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혹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무권한의 재량 이런 경우에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를 하고 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건 뭡니까?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재량권이 일탈된 경우예요. 남용인 경우에는요. 남용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정청에 대해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어떤 범위, 즉 그죠? 재량권의 한계 안에서 법규가 숙권한 목적 혹은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를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권, 여기 기출지문 보시면 기출지문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이거 어디에 틀렸죠?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가 아니라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 또는 조리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까지요. 그래서 일탈이 뭐고 재량권의 남용이 뭐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불행사는 뭐다? 이거는 이제 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다. 즉 행정청이 부주의 또는 오인한 거죠. 이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해서 복수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 판례 2020년도 6월의 판례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와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성, 귀속 여부, 개설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등. 이거는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했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위배됐다
라고 인정한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인정한 사안이다.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하나 볼게요.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나 혹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 그죠? 오인했다.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 대상에서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런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량 행위에 대한 통제,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중요한 건 이제 사법적 통제겠죠. 그래서 법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재량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사실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량에 대한 행정소송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다. 기각, 그죠? 기각.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법적 통제. 그래서 재량에 대한 행정소송 자체가 기각은 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는 사실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출지문이에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다 하더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이때는 법원 취소 대상이다.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판례. 자, 요거 핵심 정리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하였다. 법원으로서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전부 취소된다. 그 다음에 자,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그러한 판단은 존중해라. 당연하죠. 쭉 보시면 됩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인용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다음에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죠? 법규에 대한 원칙적 기속성으로 인해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이 간다. 그쵸?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량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두 번째 판례, 이것도 중요한 판례 같아요. 자, 민원 사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잘 나오죠?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를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내린 허가권자의 불허가 조치. 이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그래서 자, 요 기출된 지문이요.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신청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동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요거는 환경부 장관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례 사유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객관식은 이러한 표까지 잘 기억해야 되고 주관식 같은 경우, 논수령 같은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쟁점을 잘 정리해야 되니까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